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잘할 교할못 한나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수도권의 어느 지역인가요? 도로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한 교통 대란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0m를 이동하는데 40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교통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교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교잘할 두 분 모십니다. 한 분씩 모실게요. 진성, 김진환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레이리엔씨, 이경아 기술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 영향평가는 시작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즉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시간에 맞춰서 교통개선 대책이 나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교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Yes or No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Yes or No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교통 영향평가 제도의 수혜자는 시설에 입주하는 입주민뿐이다. 교통 영향평가 제도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를 통한 수혜자가 입주민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NO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노가 정답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사업지의 여건을 고려한 출입구의 위치, 그리고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 계획, 그리고 단지 내 보행 동선과 비상 차량 동선 등의 내부 계획뿐만이 아니고 네. 사업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 체계라던가 주변 교차로의 운영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 등 사업지 외부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수혜자를 비단 입주민뿐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수혜자를 좁게 보면 입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로 및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지자체도 포함이 되고 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개발 전후에 교통소통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넓은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주민뿐 아니라 네. 지자체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그렇죠. 수혜자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는 Yes or No 퀴즈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 또는 건축물 설계가 완성된 후에 시작된다. 이번 문제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려면 개발 사업 또는 건축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교통 영향 평가는 어느 시점에 투입돼야 될까요? 저는 그냥 모르니까 yes 찍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NO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가장 이상적인 교통영향평가 업무는요.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건축물 설계 시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출입구 위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준칙이 동선이라든지 도로의 기능 및 위계 등 주변 교통환경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출입구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건축물 설계라는 게 꼭 교통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구조, 전기, 소방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작업 중에서 교통의 골격이 잘못된 순간 모든 분야의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5,000명 가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의를 받은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심의라는 어려운 절차를 통과를 했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조금 저는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NO 가겠습니다. 네, 기술사님 정답은요? 네, 노가 맞습니다. 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단순히 심의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교통 개선 방안을 담아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개선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네. 준공 이전에 모든 계획을 설치해야 준공 검사가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준공 전까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교통영향 평가 보고서는 심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네. 준공 이후 10년간 보존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잘할 교할못.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Yes or No 퀴즈 풀어봤습니다. 의미와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진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여긴 제2 롯데타워 아닌가요? 교통영향평가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금 건물이죠. 네. 그리고 가장 교통량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잠실교차로에 위치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곳에 지상 123층 높이의 복합 건물이 들어올 때 사실 다들 제일 먼저 교통 체증에 대한 걱정이 심했었죠. 저도 그랬어요. 네. 이런 문제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서요,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직접 연결하고 내부에는 환승센터를 시설함으로써 19개 버스 노선과 지하철을 연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교통수요 관리 방안, 즉 주차 예약자라든지 주차 요금 유료화 등 자동차의 통행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수시로 변화되는 교통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을 운영함으로써 주변 교통 환경 및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대단지 아파트나 뭐 마트 이런 백화점 들어올 때 교통 문제가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게 사실인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제2 롯데타워가 들어선 이후로 그렇게 교통 문제가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제2 롯데타워 주변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오히려 제2 롯데타워가 준공 전보다 통행 속도가 더 좋아졌다면 네.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고요. 네. 그 준공 전과 후를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네. 준공 전보다 준공 후에 오히려 통행 속도가 한 3km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물론 이 결과가 뭐 교통영향 평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 결과가 교통 체증 완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듯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대규모 유발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 문제를 먼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까지 관리함으로써 선제적 예측과 사후적 관리를 통해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가 필요한 거죠.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제2 롯데타워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로 참 말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서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다 쏙 들어가 버렸죠. 교통 영향 평가가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 예.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교통 영향 평가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교통 영향 평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뒤에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네.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시설물이 변경되면 사후 이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제2롯데타워와 같이 주변 교통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그 교통 소통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 영향 평가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교통영향 평가는 사실 그 범위는 도시교통청지법에서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크게 개발 사업과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에는 도시, 산업단지, 도로, 공항, 관광단지 등 11개 사업이 있고요. 건축물은
단일 용도랑 복합 용도가 구분되는데 단일 용도 건축물은 한 20개 정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건축물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요즘에 골프장이라든지 뭐 도로 신설 구간에서도 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교통 영향 평가의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개발은 일정 부분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준공후에도 운영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통영향 평가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통 영향 평가가 꼭 필요하고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교통 대란 이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